감독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은 2013년에 그 백년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그 모욕을 가하는 그 작품이 백년 전쟁인데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국 전쟁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백년 전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내일 춘천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건국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몇 가지만 보면 이승만과 김일성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6.25 전쟁 초기에 주한미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하니까 권총까지 꺼내들며 물리친 분이 이승만이다. 반면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직후에 전황이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도피시킨 인간이 김일성이다. 명백하게 대비가 된 것이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란 말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영화 내용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 정확하게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건국전쟁 수정판을 우리가 낼 수도 있단 말이죠. 1년 지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정읍 발언을 정확하게 그 역사의 순서의 그 전으로 알고 계셔야 자녀들이나 누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46년 6월 달인데 앞에 보시면요. 46년 3월,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됐죠. 이듬해 46년 3월에 북한은 농지개혁을 합니다. 20일 만에 농지개혁을 다 끝내버려요. 농지개혁을 북한 전역에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정부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김일성이 꼭두가시고 뭐간에 여하튼 북한은 20일 만에 농지개혁을 다 단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 정권은 이미 하나의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46년 3월입니다. 근데 그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라는 말이 복잡할 수 있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 전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관장하도록 했지만 극동지역,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멀리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달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 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결렬. 소련과 미국이 생각이 틀려서 결렬이 돼요. 근데 결렬되는데 조건이 뭐냐? 무기한 휴회. 보통 결렬되면 다음에 언제 열릴 것이다 약속 정도는 하고 결렬이 되는데 무기한 휴회가 된 것이 바로 46년 5월입니다. 자, 그러면 46년 3월은 북한은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져 있고 한반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5월 달에 결렬되면서 기한 없이 휴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달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한 발언은 뭐냐? 북한은 이미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가 된 상태라면 남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게 정읍 발언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남북한을 분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넘어가 있고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부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남한을 통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은 적극적 발언이 아니에요. 북한의 사태를 보고서 행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발언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많은 좌파들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날짜별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6년 3월, 46년 5월, 정읍 발언은 정확히 46년 6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읍 발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좌파들의 공격에 여러분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정읍 발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잘못됐기 때문에 김구를 대한민국의 근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들이 이 땅에 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방된 이후에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반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48년 27 폭동,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48년 1월 달에 남한만이라도 예컨대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투표를 하라라고 유엔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폭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27 폭동입니다. 그건 전라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 27 폭동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2월 9일 날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란 말은 울면서 고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장문의 글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4월 3일 제주 폭동이 발생한 것이고, 김구 일당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4월 말경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김일성은 이미 47년부터 남북 협상을 제안해서 남쪽에 김구와 김유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김구의 정치사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평화통일이라는 이름하에 북한의 공산당과 제휴를 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남북 정치 협상을 통해서 연방정부를 구성한 사람이고, 네 번째, 미군 철퇴를 주장한, 여기서는 철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말로 비춰본다면 미군 철수가 된 것이죠. 미군 철수를 그때부터 김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사고와 생각과는 정면 모순되는 인간인데, 저 사람의 동상이건 기억란이 대한민국 곳곳에 광범위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 맥락이 뒤집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체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 말만 보면은 아주 근사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9일 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데, 저것만 보면 정말 김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잘못 왜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비교하면 이 문장도 여러분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 노상 싸움이 생깁니다. 자녀들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하면 김구는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린 것이에요. 꿈만 가지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버렸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유구한 것이다. 이 좋은 문장을 여러분이 암기해 주셨다가 자녀들이 되면 얘기를 한마디 하십시오. 정확하게. 그럼 자녀들이 항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노상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도를 구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평화선을 거스도 평화선. 집에 가서 평화선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평화선은 당시에 국제법적 사조에는 어긋나는 선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 이 연해에서 울릉도나 독도까지는요, 그 안에 지금도 공해가 존재합니다. 공해가. 근데 그 공해를 무시해버리고 뭔 소리냐, 평화선을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연해다 말이지 라고 주장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순위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평화선은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 올리겠지만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독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러스크가 일본 편을 들어서 독도가 일본 영해라고 말한 사람이 당시에 미 국무장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평화선을 거서 대한민국 독도를 지킨 것입니다.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우리가 이 상호 방위조약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방위조약이 체결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없었던 뜻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면서 경제 성장을 넉넉하게 해준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다. 제가 장례식이라 써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에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가 참석 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큰 과오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는데 노력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에 정일권이가 가가지고 대신 글을 읽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타도한다 이게 아니라 팩트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맞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음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부활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느끼고 또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부활시킨 분은 1등 공신이 전두환 목사입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군요. 우리가 이승만의 분노란 책은 제가 볼 때 잘 쓴 책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 교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책을 보면 이게 책인지 아닌지 제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의 분노는 정말로 내용도 좋고 편집도 잘 돼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따라서 식자층이건 어느 층이 간에 이 책을 주고 너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이 근데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여러분의 친척이 있으면 그냥 따지지 마시고 이승만의 분노를 줘서 한번 사서 줘서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대단히 참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이 마르틴 뉴멜로 목사라고 독일의 루터계 목사님이면서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 글로 아주 그 명성을 떨친 분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3인당원을 가뒀을 때도 침묵했다. 자기는 3인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SPD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는 것이. 노조원을 덮쳤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뜻이. 그러나 그들이 나치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보수파의 지도자나 또는 그 소속원이나 또는 교회나 교계 목사님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전 명구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개를 더 만들었는데 오늘은 요것만 소개할 텐데, 문재인이 목사 정병을 감옥에 넣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전광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했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를 변호해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고 그런 악독한 일을 벌였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자나 교회 목회자나 등등은요 마치 내일이 아닌 듯이 침묵했고 외면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모면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러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결국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에는 과연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